함께봐 TV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모여 투자와 회계를 공부하는 함께봐 TV입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대출 받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출 받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차입한다라고 해요. 차입. 좀 어렵죠, 말이. 따라서 빌린 돈을 차입금이라고 해요. 차입금. 즉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대출받는다. 대출받는다는 말은 차입한다. 그래서 차입한 돈은 차입금. 금은 돈이에요. 돈. 차입금. 차입금은 공짜가 아니에요. 공짜로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한 달마다 이자를 줘야 돼요. 만약 1억 2천만 원을 빌렸다고 가정을 해봐요. 이자율은 이자를 계산하는 백분율이에요. 이자율이 5%라고 하면 이자는 1억 2천만 원, 원금이 1억 2천만 원이거든요. 원금, 원래 금액, 빌린 원래 금액은 1억 2천만 원, 거기에다가 5%만큼 이자를 줘야 돼요. 이자율은 뭐냐면 이자를 계산하는 백분율이라고 했어요. 5%는 뭐예요? 100분의 5죠. 저번에 배웠어요. 백분율. 그 다음에 0.05 똑같은 말이에요. 100분의 5나 0.05 곱하면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 5%는 100분의 5, 0.05와 똑같아요. 600만 원은 1년치예요. 1년치 이자. 한 달치 이자는 600만 원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1년이 12개월이니까 6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요. 나누면 한 달에 50만 원씩. 즉 1억 2천만 원을 이자율 5%로 차입한다는 것은 달마다 월마다 50만 원씩 이자를 주고 나중에 원금 1억 2천만 원을 갚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때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차입금은 단기 차입금이라고 해요. 단기 차입금. 그리고 갚아야 할 기간이 1년 이상이다 할 때에는 장기 차입금이라고. 장기. 단기와 장기를 나누는 기준은 1년이에요. 1년. 그래서 이 1년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 회계에서 1년은 단기와 장기를 나누는 기준이에요. 나중에 유동성, 비유동, 유동과 비유동을 나누는 기준도 1년이에요.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단기 차입금과 장기 차입금은 재무상태표상에 부채에 포함돼요. 이게 재무상태표죠. 재무상태표의 차변은 왼쪽, 그쵸? 차변 왼쪽, 대변은 오른쪽. 그래요. 왼쪽을 차변이라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해요. 그리고 차변에는 자산, 대변에는 부채, 자본. 이때 단기 차입금과 장기 차입금은 이 부채에 포함이 돼요. 즉 부채가 더 넓은 개념이에요. 만약 호랑이가 동물이잖아요. 호랑이는 동물이잖아요. 사자도 동물이고, 즉 동물이 부채라는 의미예요. 호랑이나 사자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이라는 거고 훨씬 더 범위가 넓어요. 부채가. 그리고 이자는 우리가 이자를 지급하죠. 이자는 손익계산서의 금융원가로 이자 비용이 증가되는 만큼 단기순이익을 줄여줘요.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손익계산서죠. 손익계산서는 뭐예요? 일정 기간 회사가 장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나타내주는 그러한 보고서예요.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회사의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라고 했어요. 보고서. 자, 손익계산서 단기 차입금과 장기 차입금을 빌리면 뭐예요? 이자를 달마다 지급하잖아요. 이 이자 비용이 금융원가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금융원가는 비용이잖아요. 비용은 빼주는 거죠. 기타 비용은 빼주고 수익은 더해주고 영업이익에서 기타 수익 더하고 기타 비용 빼고 금융수익 더하고 금융비용 빼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나와요. 딱 따라서 뭐냐면 금융원가가 비용이 많아지면 단기 순이익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 순이익이 이익이 줄어들어요.
혹시 인터넷 강의 들어본 적 없나요? 인터넷 강의를 줄여서 뭐냐면 인강이라고 해요. 인강 중에 막 100만 원, 100만 원을 결제하면 1년 동안 무제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 예, 100만 원만 딱 결제를 하면 1년 동안 막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무제한으로. 1년 동안 자기가 듣고 싶을 때. 어.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학생들한테 100만 원을 미리 받잖아요. 이 100만 원은 돈을 미리 받죠? 이렇게 돈을 미리 받는 것을 선수금이라고 해요. 선수금. 선은 뭐냐면 미리 선. 미리 수는 받을 수예요. 받을 수. 미리 돈을 받는 거예요. 금. 이건 돈이라고 했죠. 금은 차입금. 차입을 한 돈. 금은 돈이에요. 수는 받을 수. 선은 미리 선. 미리 돈을 받는 것을 선수금이라고 해요. 이런 선수금도 부채에 포함이 돼요. 이 선수금은 이게 부채에 포함이 돼요. 자, 부채는 갚아야 될 의무라고 했잖아요. 자, 선수금 돈을 미리 받는 거. 돈을 미리 받았는데 왜 부채가 될까? 그럼 뭘 갚아야 되죠? 회사 입장에서 무엇을 갚아야 되죠? 회사는 돈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를 해줌으로써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이라는 돈을 미리 받았잖아요. 이게 선수금이에요. 돈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회사는 갚아야 될 의무가 생겨요. 뭘 갚아야 되냐면 인터넷 강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인터넷 강의를 그만큼 해줌으로써 갚는 거예요. 만약 물건을 만들어 파는 회사인데 선수금을 미리 받으면 어떻게 하죠? 물건을 만들어 파는 회사예요. 근데 소비자가 다른 거래처가 돈을 미리 줬어요. 이 물건 내가 미리 살 테니까 돈을 미리 먼저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갚아야 돼요? 그래요. 돈을 미리 받았으니까 이때는 물건으로 갚으면 돼요. 물건으로. 상대방은 물건을 사려고 돈을 미리 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물건으로 갚으면 돼요. 여기서 회사에서 인터넷 강의로 갚는 거 있죠. 인터넷 강의를 하는 것도 그 다음에 물건으로 갚는 것도 회사 입장에서는 매출이에요. 매출. 인터넷 강의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럼 매출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물건으로 선수금 받은 것만큼 물건으로 주는 거 있죠. 이것도 매출이에요. 매출. 회사 입장에서 매출. 회사 입장에서는 뭐 재고자산이 회사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매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선수금은 부채이지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채예요. 그리고 나중에 매출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부채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선수금이 많아지면 회사에 현금이 많아지잖아요. 돈을 미리 받으니까. 현금은 기업의 피, 혈액이라고 해서 현금이 없으면 나중에 피가 안 통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회사도 망할 수가 있어요. 왜 갚아야 될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월급도 못 주고. 그렇죠? 따라서 선수금이 많아지는 것은 회사의 현금이 잘 돌아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자, 우리가 선수금 뭐라고 했어요? 선수금 돈을 미리 받는 거. 돈을 미리 받으면 갚아야 되잖아요. 나중에 뭘 갚아요? 어떤 재고자산을 갚는 거예요. 물건으로 갚는 거예요. 재고자산을 갚는 걸 뭐라고 해요? 매출이라고 해요. 매출. 재고자산이 거래 상대방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매출이라고 해요. 매출. 그래서 이 재고자산은 매출 원가로 가고, 그렇죠? 받은 돈만큼은 나중에 재고자산이 빠져나갈 때 매출이 되는 거예요. 매출. 그렇죠. 매출. 이게 매출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선수금은 부채는 매출로 연결된다. 그래서 선수금은 부채이지만 갚아야 될 거지만 뭐예요? 좋은 부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